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 어딘가. 1980년대 초반, 아이들 웃음소리와 구슬 굴리는 소리가 섞여 흐르던 시절이었다. 그 골목에는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명호, 경숙, 기현, 순이.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의도치 않게 서로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게 된 운명의 4인방이었다. 명호는 유난히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다. 점심 도시락도 반짝이는 양은 도시락에 고기 반찬이 가득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덕에 세상은 늘 명호에게 호의적인 듯 보였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는 법은 명호에게 익숙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호는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다. 아마도 그건 가끔 불쑥 내밀던 사탕 한 알이나 반짝이는 학용품 덕분이었을 것이다. 경숙은 반대로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다. 말수가 적지만 필요한 순간엔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다. 집안은 평범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어머니는 늘 집안을 정갈하게 꾸몄다. 어릴 적 경숙은 명호를 좋아했다. 그 마음을 숨긴 채 멀찍이서 명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기현은 보통의 집에서 태어나 보통의 학교 생활을 했다. 화려하지도 특별히 힘들지도 않은 생활. 그런데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기현을 묻어나게 만들었다. 어릴 적 그는 순이를 좋아했다. 장난을 치며 관심을 표현했지만 순이는 그저 웃고 말았다. 순이는 4명 중 가장 사연이 많은 아이였다. 부모님이 한때 큰 사업을 했지만 어느 해 사업이 한 번에 무너졌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 애썼던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순이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이 동네에 오게 되었다. 어릴 땐 말수가 적었고 종종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기현이 장난을 치면 어김없이 고개를 돌려 모래하고 웃었다. 봄이 오면 골목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팽이치기, 땅 따먹기, 구슬치기. 가끔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문방구 앞에서 모여 아이스 깨끼를 하기도 했다. 4명도 자주 어울렸지만 각자의 성격 때문에 완전히 섞이지는 않았다. 명호는 자기 뜻대로 놀아야 직성이 풀렸고 순이는 그런 명호를 피했다. 기현은 명호를 달래거나 순이를 놀리며 균형을 맞췄다. 경숙은 그 틈에서 묵묵히 웃음을 지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반대항 달리기 시합이 열렸다.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잔뜩 모여들었고 선생님은 호루라기를 불며 정리했다. 명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트랙 위에 섰다. 난 1등이다라는 표정이었다. 기현은 옆에서 넘어지지만 마라 하고 웃었다. 순이는 관중석 끝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경숙은 손을 모아 조용히 응원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먼지가 일었다. 명호는 처음엔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반쯤 왔을 때 발이 미끄러졌다. 넘어진 명호의 무릎이 까이고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경숙은 재빨리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명호를 부축했다. 명호는 부끄러움과 짜증이 섞인 얼굴로 경숙을 쳐다봤다. 그 눈빛 속엔 어쩐지 고맙다는 말이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 4명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호는 일부러 사탕을 꺼내 3명에게 나눠줬다. 순이는 말없이 받아들었고 기현은 이거 뇌물이지? 하고 웃었다. 경숙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뒤에서 걸었다. 골목길에 해가 기울 때면 각자의 집 불빛이 켜졌다. 4명은 서로 다른 집으로 들어갔지만 다음날 같은 운동장에서 또 만났다. 그 시절, 그 골목, 그리고 4명의 작은 세계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향해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다. 햇볕이 교실 창문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새학기가 시작된 가령 국민학교 4학년 3반. 교실은 아직 비닐 냄새가 남아있는 새 공책과 연필 깎은 가루 냄새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과 장난소리가 복도까지 번져나갔다. 그날 명호는 교실 뒷자리 창가에 앉아 있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형편 걱정을 해본 적 없는 아이의 표정은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는 듯 여유로웠다.
앞줄 두 번째 자리엔 경숙이 앉아 있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집안 형편은 평범했지만 부족함도 과한 욕심도 없이 자랐다. 같은 반 아이들 중에선 경숙은 명우를 속으로 좋아했다. 그 감정은 특별히 티가 나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장난으로 명우랑 잘 어울린다 하면 얼굴이 빨개졌다. 교실 맞은편 창가 쪽엔 기현이 있었다. 기현은 순이를 자주 눈으로 쫓았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순이가 웃으면 따라 웃고 순이가 울면 뭔가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둘은 그저 같은 반 친구였다. 순이는 반에서 가장 밝고 씩씩한 아이였다. 집안 사정은 예전과 달리 많이 기울었고 부모님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얘길 학교에서 꺼내는 일은 없었다. 누구보다 씩씩하게, 누구보다 잘 웃는 모습이 순이의 방패였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면 가장 큰 목소리로 웃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종이 울리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바깥 운동장에선 매미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선풍기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얘들아, 오늘 체육 시간엔 피구할 거야.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에 반은 환호성을 질렀다. 명우는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번 달리기 탓인지 운동엔 자신이 사라졌고 몸에 흙이 묻는 게 싫었다. 경숙은 그런 명우의 표정을 슬쩍 보고는 속으로 웃었다. 기현은 옆자리 순이에게 네 편 해줄게 라며 짧게 속삭였고 순이는 좋아하며 빙긋 웃었다. 운동장으로 나가자 뜨거운 흙 냄새가 올라왔다. 두 팀으로 나눠진 아이들이 공을 잡고 던지고 피하며 소리를 질렀다. 순이는 민첩하게 몸을 피했고 기현은 일부러 순이 쪽으로 공이 가지 않게 막아줬다. 명우는 경숙이 던져준 공을 받아 주춤거리다. 결국 힘없이 던졌다가 바로 맞았다. 경숙은 속으로 괜찮아 명우야 중얼거리며 웃었다. 그날 하굣길 4명은 자연스럽게 같은 길을 걸었다. 학교 담벼락 옆 좁은 골목길, 풀냄새와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순이가 앞장서서 내일 비 온대라며 장난을 걸고 기현은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경숙은 명우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그가 툭 던지는 짧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의 그 길, 그 냄새, 그 소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혹은 가진 걸 잃어도 4명 모두가 함께였기에 하루가 길고도 짧았다. 그때 이들은 몰랐다. 몇십 년 뒤 전혀 다른 인생의 무게를 지고 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평범한 동창회. 2024년 늦가을. 바람은 차갑지만 햇살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기현은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가령국민학교 6회 졸업 40주년 동창회 초대장. 봉투 위에 필체는 명우의 것이었다. 기현은 숨을 고르며 지난 40년을 떠올렸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던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자랑하던 명우,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던 경숙, 순이에게 마음을 숨기던 기현. 그 모든 기억이 지금 그를 스쳤다. 40년 만이라니 설마 이렇게 떨릴 줄은. 기현은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경숙은 집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두 아이는 학교에 가서 집 안은 조용했다. 봉투 하나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40년 만이구나. 심장이 떨렸다. 그 떨림 속에서 어린 시절 숨겨둔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마음을 흔드는 것임을 직감했다. 기현은 기다림이 서툴었지만 오랜만에 친구라면 그 기다림조차 설렘이 되었다. 순이는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며 동시에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명우가 제일 먼저 침묵을 깼다. 야,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대체 몇 년 만이냐? 바로 옆에 기현이 대답했다. 몇 년이냐고? 계산도 안 돼. 그냥 반세기네 반세기. 순이는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40년이네 참. 그 말 속에는 세월의 무게와 자신이 견뎌온 시간이 묻어 있었다.
경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명호를 다시 마주하며 마음속 오래된 떨림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명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그의 물질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었다. 와인잔 하나, 음식 플레이팅, 고급 장식까지. 물질적 과시는 경숙에게 약간의 불편함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안겼다. 기현은 조용히 웃었다. 자신은 항상 관찰자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긴장과 설렘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경숙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과 과거의 기억을 느꼈다. 테이블 위 음식과 와인이 놓이자 눈빛과 작은 몸짓만으로도 40년의 차이점이 묻어났다. 그 순간 오래전 가령국민학교 운동장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명호의 화려한 도시락, 경숙의 수줍은 미소, 기현의 은근한 긴장, 순이의 강단. 모든 과거가 현재와 겹치며 긴장과 설렘을 만들었다. 순이가 말했다. 우와, 진짜 명호야.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명호는 무표정으로 말했다. 뭐, 이 정도는 해야지 40년 만인데. 경숙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외모는 변했지만 그 미소, 눈빛은 여전하구나. 기현은 관찰자의 미묘한 즐거움을 느끼며 주변의 감정을 냉정히 계산했다. 저녁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테이블 위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명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최근 성과와 수십억 단위 계약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와인잔을 들 때마다 세련된 제스처가 그의 물질적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경숙에 대한 묘한 시선, 과거의 기억, 그리고 지금의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경숙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의 성공을 기쁘게 받아주고 싶은 마음과 과거의 명호가 남긴 기억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때 좋아했던 남자가 이렇게 변했구나. 겉으로는 밝게 웃지만 속은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순이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명호의 말투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우월감을 감지했다. 손끝으로 와인을 돌리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40년간 쌓아 올린 성취와 노력이 오늘 명호의 시선 아래 평가받는 느낌이었다. 그 불편함은 그녀의 자격지심을 한층 부풀렸다. 기현은 조용히 관찰하며 평소처럼 자기만의 거리를 유지했다.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냉정히 바라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었다. 순이가 말했다. 명호야, 내 얘기 들으니 다 잘 풀린 것 같네. 그럼 다른 친구들 얘기도 좀 들어보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명호가 말했다. 너무 내 얘기만 했나? 얘기들 해봐, 그럼. 근데 순이 넌 진짜 대단하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성공했잖아. 근데 듣자니까 결혼은 아직이지? 칼날 같은 질문. 순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고 경숙은 시선이 명호에게 향할까 조심스러웠다. 명호는 미묘하게 경숙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시선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었다. 명호의 손등이 경숙 쪽으로 살짝 향했다. 순간 경숙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어린 시절 묻어둔 감정이 조용히 타올랐다. 기현은 잔을 들며 가볍게 말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한마디 속에는 오늘만큼은 누구의 마음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결혼 후 아이가 없었던 기현에게는 양보나 희생과는 거리가 먼 삶이 이어졌다. 자연스레 그의 시야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로 두터워질 수밖에 없었다. 대화 사이사이 과거 국민학교 운동장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도시락 반찬을 자랑하던 명호, 숨죽이며 바라보던 경숙, 순이를 몰래 좋아하던 기현. 그 모든 장면이 현재와 겹쳐 긴장과 설렘을 만든다.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그때 참 재밌게 놀았었는데, 그치? 명호가 와인을 한 모금하며 말했다. 그래, 그땐 말이야 뭐든 쉽게 얻는 줄 알았잖아. 지금은 쉽게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성공, 돈, 인간관계, 감정 모두 세월의 무게와 얽혀 있었다. 순이의 감정은 뒤틀리고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억눌렀던 불편함과 자격지심이 술 기운과 함께
서서히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도 부모님의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부모 덕에 출발선이 다른 삶을 사는 녀석이 마치 본인이 이룬 것처럼 말하는 모양새가 눈에 가시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공기는 팽팽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자격지심이 명호의 말투와 행동에 의해 폭발 직전이었다. 순이가 명호를 보며 말했다. 명호야, 너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는 거 축하해. 근데 네가 우리를 보는 눈빛 그거 참 불편하다. 명호는 대답했다.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난 그냥 순이가 명호의 말을 끊었다. 아니야, 넌 늘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봤어. 40년 전에도 지금도. 기현은 살짝 웃었다. 누군가 대신 불편한 말을 해주니 그는 여전히 관찰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거리를 두고 있었다. 경숙은 순이의 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자, 응? 오늘은 그냥 웃고 넘어가자. 하지만 명호의 시선은 여전히 경숙에게 향해 있었다. 40년 전 어린 시절 좋아했던 그 아이. 세월의 변화에도 마음은 미묘하게 움직였다. 경숙은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명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과거의 순수한 감정과 지금의 미묘한 끌림, 그의 변한 성향까지 머릿속에서 겹쳤다. 명호는 집 서재에서 와인을 홀로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운동장에서 뛰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느꼈던 거지? 성공, 가족, 안정된 삶, 그 모든 것 위에 얽힌 복잡한 감정. 순이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다. 나는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억눌린 불편함 속에서 사업가로서의 자존심과 오래된 상처가 동시에 폭발했다. 기현은 골목길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관찰자의 냉정함과 타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동창회는 끝났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흔적이 남았다. 순간의 감정 폭발, 미묘한 끌림,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회상. 명우와 경숙 사이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닌 숨길 수 없는 끌림과 혼란이 남았다. 순이는 불편한 마음을 품고 돌아갔고 기현은 관찰자로 남았다. 40년이라는 시간,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남게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명우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식당으로 세 사람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정식 동창회가 아니라 따로 만나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여전히 권위와 계산이 스며 있었다. 경숙은 가슴이 조여짐을 느꼈지만 자리를 지켰다. 어린 시절 그가 보여줬던 이기적 성향,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던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명우는 테이블 맞은편 순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순이야, 그날 동창회에서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하다. 순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빛이 차가워졌다. 미안하다면서 또 자기 합리화하려는 거 아니야? 명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 인정해. 그런데 그거 알아?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여야지. 남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래, 충분히 이해해. 너 사업하는 사람이니깐.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편해하는 거. 그거 일종의 정신병이야.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거고, 안 고쳐도 되면 안 고치면 되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대로 살고, 너도 너대로 살자. 다만 서로 오해는 하지 말고. 순이는 생각했다. 살면서 고칠 게 있는 삶과 태어나 보니 다 고쳐져서 고칠 게 없는 삶과 차이점이 엄청 크다는 걸. 명우는 그걸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걸. 순이는 잔을 내려놓았다. 명호야, 나는 이제 너랑 더는 얽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40년이 지나도 내 시선과 말투는 변하지 않았어. 그게 내 본성이면 오늘로 끝내자.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경숙은 순간 놀라서 그만하라며 중재하려 했지만 순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기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있는 자리에서만 보는 거지. 변하는 건 기억뿐이야. 명호는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 한켠에서 복잡한 감정이 치밀었다. 순이는 단호하게 레스토랑을 떠났고 집으로 돌아온 명호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중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야. 어린 시절의 마음도 좋아했던 감정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경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묵묵히 걸었다. 과거의 순수한 기억과 지금의 냉정한 현실이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기현은 조용히 골목길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40년 만의 재회는 설렘과 갈등, 그리고 결별 속에서 끝났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씁쓸했던 그 상황은 아직 그 레스토랑에 머물러 있다. 다음 이야기. 49번째 봄날. 내 인생의 49번째 봄날이 왔다. 내가 원하는 이성상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동안 만났던 이들이 내게 준 교훈이 있다. 그 교훈들이 내게 더 멋진 이성을 찾는 눈을 갖게 해주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